안녕하세요. 이화익군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은 없다 5번째 시간입니다. 거시경제는 연준이 결정하고 주도업종은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은 없다 5번째 시간입니다. 거시경제는 연준이 정하고 주도업종은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1년 5월 17일에 쓴 글입니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백신과 반도체 전기차 투자와 맞바꾼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단순히 삼성바이오가 용기에 담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 이전을 통한 CMO로 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결정이 나왔으며 LG와 SK 역시 2차 전지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된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바이오 CMO, 전기차와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이야기들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본주의 산업과 관련된 논의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반도체 팹 건설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3번이나 실패했으나 이번에 다시 파운드리 사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미국 정부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견제로 EUV 이상을 진행할 수는 없으나 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28나노 공정에 투자하면 법인세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중국 역시 자본주의 업종에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로 2배 늘리겠다고 하면서 설비 투자의 40%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만과 일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본주의 업종에 대한 협력은 없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모두 자본주의 업종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및 국가 차원의 육성책은 없습니다. 현재 누가 주도 업종인지는 각국 정부의 산업 육성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과거 행정부들이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했으며 그게 증시의 주도업종과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행정부는 1973년 중화학 육성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철강, 비철,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전략 업종으로 선정합니다. 1981년까지 중공업 비중을 51%로 늘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울산, 포항, 창원, 여수, 구미 등지에 공업단지가 구축되었습니다. 1974년 오일 쇼크가 터지자 대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도를 인위적으로 막았습니다. 중동 지역에 건설 인력을 투입해서 오일 달러를 벌였으며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 즉 자본주의 육성책을 편 것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이야기권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는 장기 추세상 인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중기 추세상 볼 때 미국 증시 6기의 봄 국면입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자본재와 상품이 급등하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때는 인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에 자본재와 상품이 가장 급등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행정부의 중화학 육성책은 당시 돈 버는 업종을 정확하게 타겟팅한 것이고 한국 증시에서도 주도업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번엔 전두환 행정부입니다. 전두환 행정부 때는 3저가 왔습니다. 달러 약세, 유가 하락, 금리 하락. 그걸로 그냥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 큰 실적 증가가
동반되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중국 모두 큰 폭의 버블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버블이 생기기도 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도업종은 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트로이카가 있었으며 기술주와 자동차도 주도업종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행정부가 특별한 산업 육성책을 편 점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3조로 인해서 거시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절에 위치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우 행정부입니다. 1992년 금융시장 개방 및 증시 규제 철폐를 단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산주와 저포주 열풍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자산주와 저포주 열풍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삼 행정부입니다. 집권 초기에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도주가 형성됩니다. 한국통신, 국민은행, 포스코 등 블루칩 장세가 형성됩니다. 이번에는 김대중 행정부입니다. 당시 미국 증시 6기의 가을 국면으로서 기술주, 특히 닷컴과 통신 버블이 극심하였습니다. 김대중 행정부는 정보기술 산업과 벤처기업 육성책,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히 닷컴 버블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의 체질이 크게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합니다. 그뿐 아니라 김대중 행정부 시절에 일본 대중문화를 과감하게 개방합니다. 일본에서 겨울 연가가 데이트를 치면서 한류가 시작됩니다. 그때 시작된 한류는 현재 3차, 4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이, 기생충, BTS 등과 같은 한류의 시작점은 바로 김대중 행정부부터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무현 행정부입니다. 당시 추진됐던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 자본주에 관련된 투자입니다. 기술주나 자동차에 대한 투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 금융 등의 정부 육성책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미국 증시 7기의 봄 국면으로서 자본재, 에너지, 상품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정부의 정책이 주도업종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행정부 시절에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고 중국 정부였습니다. 2000년대는 중국에서 엄청난 자본재 투자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 주도하에 자본재 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왔으며 크게 뒤지던 기술 경쟁력을 규모의 경제를 통해 크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는 자본재와 에너지가 안 그래도 주도업종인 상황에서 더욱 버블을 키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역대급 금융위기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행정부입니다. 4대강 토목 사업 추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를 통해 건설 경기가 부스트됩니다. 지방 군소, 건설 회사에 큰 버블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보금자리 주택 등 수도권 공급 확대 역시 추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 업종이 일시적으로 주도업종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한국 증시 2기의 겨울 국면으로서 강력한 주도업종이 탄생되기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행정부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산업 육성책이 없었으며 여전히 코스피 2기의 겨울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주도업종이 탄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행정부입니다.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정책은 BBIG 뉴딜 정책과 K반도체 전략 등이 있습니다. 모두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와 상관관계가 큽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도업종은 정부가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기술주와 선택소비재, 기술주는 반도체와 2차전지, 선택소비재는 인터넷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동차 등의 산업 육성책이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주도업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본재에 대한 산업 육성책은 한국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모두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 업종들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역사적인 한국의 행정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시대이며 자본재, 에너지, 상품의 강력한 상승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행정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산업 육성책을 편 것입니다. 노태우 행정부 때의 금융시장 개방과 증시 규제 철폐는 저포주와 자산주 열풍을 만들었으며 김영삼 행정부 때의 공기업 민영화는 블루칩 장세를 형성하였습니다. 김대중 행정부 때의 벤처산업 육성과 일본의 문화 콘텐츠 시장을 개방한 것 역시 강력한 닷컴 버블과 한류 관련된 주도업종을 형성하였습니다. 노무현 행정부 때는 자본재와 에너지의 시대에 걸맞게 건설과 금융의 산업 육성책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명박 행정부 때의 4대강 토목 사업은 지방 건설사의 큰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역시 BBIG, K반도체 등의 투자를 통해 선택 소비재와 기술주의 산업 육성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부에 맞서시면 투자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주도업종은 정부가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